오늘장 수급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사들였던 외국인 수급 장바구니에서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다만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KT, 기아, 금양, 알테오젠까지 사들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9시 49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샀나 보니까요. 2차 전지가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BM과 함께 포스코 퓨처엠을 사들였고 특히나 하이브, 어제 이 시간에도 하이브가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도 하이브에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바이오 기업으로 사들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들였을까요? 어제 보니까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일단 해양 플랜트인 한화오션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오늘 외국인이 오전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기관은 어제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약세장 속에서도 어제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2차 전지 에코프로 BM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기업까지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엔 어떤 기업을 샀나 보니까 일단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 강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LNF,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 안에서도 담아냈고 저가 매수 유입일까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두산은 두 자릿수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강한 매수를 보이고 두산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체크를 해보니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도체 대장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밖에도 2차 전지 관련주로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을 사들인 가운데 폐암에 대한 기대감, 폐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 어제도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 보였습니다. 유한양행과 함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까지 사들인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수님들, 오늘 수급에서는 어떤 힌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보자면 저는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이 2차 전지주를 좀 담고 있다라는 정도 좀 파악이 되고요. 전체적인 수급 특징을 보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사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조금이나마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수급 특징보다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테이버 고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새 주창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주창하면서 이야기 주가 좋아요. 네. 이게 뭐 테이버 고수의 힘인가요? 뭐 저의 힘이라기보다는 어제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대 거기까지 밀려 내려갔다라는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 외수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향후에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 증설되면 실적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는 바이오를 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중에서 삼바는 바이오가 올라가는 중에서도 힘이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 반등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많이 막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급락했을 때는 기회를 가지시되 그리고는 이제 또 올라가면 비중을 또 축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 또 수급 특징주로 언급했었던 또 바이오주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짚어봤고요. 오늘 수급 탑픽 종목 꼽아주신 두 분이 동일하게 겹쳐서 한번 우리 이 두 분의 티키타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티키타카 말고 뭐 다른 거 볼까요? 한번 옥신각신 볼까요? 옥신각신. SK하이닉스를 두 분 다 꼽아주셨어요. 네, 특진주죠.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는 SK하이닉스는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DDR5 수율이 나왔을 때부터 DDR5에 대한 수율이 삼성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DDR5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을 조금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 2분기나 3분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D램 시장의 점유율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조금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월은 못했지만 많이 따라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의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뒤에서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뭐 둘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시결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실 때는 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은 언제 나올 것인가? 네. 삼성전자의 HMM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거예요. 말 그대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는 삼성 대 SK가 나눠져가지고 롱숏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약재는 하이닉스의 호재, 하이닉스 약재는 삼성전자의 호재. 이런 식으로 좀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서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기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대형주 둘 중에 하나 사세요인데 이제는 두 개 샀을 때 약간 박자가 달라지면은 요거 손실나기 쉽겠네요. 취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왔죠. HBM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그것을 이제 아까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3개월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근데 웃긴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 가이던스가 약간 낮아서 첫날은 4%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4% 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또 올라잖아요. 네. 삼성전자 빠지고 이거 굳이 놓고 해석을 하면 HBM에 살 수밖에 없고 반도체 가격에 대해 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이미 올랐어요. 2분기에도 한 8% 올랐고 네. 3분기는 한 1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됐을 거고 마이크론은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 차이를 주가에 그거만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흐름은 연말 연초까지는 이어질 공산이 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먼저 올라가면 삼성이 또 차 올라가고 노력을 하겠죠. 희망컨대는 마이크론은 못 쫓아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주가가 좀 올랐던 거는 마이크론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HBM 하겠다 하는 게 중요한데 HBM 3를 늦어서 네. HBM 3 2로 바로 가겠다 했는데 될까? 그다음에 캐파가 될까? 이런 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 뭐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어저께 아까 한미반도체가 했던 거 한 달 전에 했던 거 오늘 한 게 HBM 3하고 3 둘 다 공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앞서는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이를 본다면은 조금 더 먼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는 건데 목표 주가는 저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업사이드가 네. 아주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이나 한미반도체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한 95%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주식이 반도체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장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10월 달은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하이닉스를 주봉으로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이러나 저러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결국 박스권이에요. 네. 그 박스권에서 서로 좀 티키타카라고 했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AI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실적이 이제 나와야겠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꺾인다. 네. 그러면 AI가 그냥 쏘쏘하네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보수적인 목표 주가로서 조금 장기간에 우리가 고생하는 스윙 투자로 네.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률 60% 70%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확인해야 될 단계, 확인해야 될 과정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정 교수님은 어떤 정보 보십니까? 네, 반도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좀 다른 섹터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어떤 섹터죠? 엔터에서 JYP. 또 엔터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JYP 엔터 오늘 3%대 오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는 섹터, 좋아하는 종목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이돌을 네. 좋아하시나요? 박진영 씨를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고요. 일단은 섹터 자체가 조금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조금은 좀 어려운 섹터 대비해서 어떤 회사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섹터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엔터도 항상 저는 포트에 넣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엔터에서는 하이브와 JYP 엔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로 삼성전자에 좀 대입하고 SK 하이닉스를 저는 좀 JYP에 좀 엔터를 대입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으로서는 JYP 엔터가 조금 더 매력적인 수준이다, 가격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잘 나왔습니다만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 좀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사실 그때 급락, 개파락이 나왔었어요. 그쵸. 개파락 나오고 나서 주가 수준이 11만 원에서 12만 원대에서 계속 보합해서 그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9월 내내 일단은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일단은 저점을 한 11만 원대
앞뒤로 좀 가져가고 있다가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9월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가 5거래일 빼고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분위기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보다 3분기가 조금은 좀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하지만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네.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실적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엔터주는 조금은 좀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그중에서 JIP 엔터 저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되게 지금 채팅창 반응을 많이 이끌고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나이 때는 사실 네. 아이돌을 좋아하기보다는 박진영 씨를 좋아하던 세대잖아요. 저는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JYP는 대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터주 얘기를 제가 첨언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에코프로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기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네네. 엔터주의 대표 종목 SM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네. SM의 상승 촉발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SM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 그 3월인가 4월에 이제 가격적으로 16만 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 하락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다시 움직이려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JYP도 마찬가지지만 SM의 주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한 엔터주들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떠할까? 왜? 가격 조정과 기관화 과정의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SM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수급 특징주 우리 김대중 교수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뉴스보다도 산업이나 전반의 흐름을 보고 픽업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반도체 소재주를 말씀드렸죠. 오늘 시간에는 이미 수출 실적이 상승으로 전환한 디스플레이 쪽의 OLED 종목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입니다. 이미 3개월 연속에서 네. 수출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럼 주가도 부양하는 측면에서의 가격이 나타나겠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급 특징주 가운데 탑픽 종목 4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두 분이 꼽아주셨습니다. 김장렬 고수와 태일보 고수와 함께 공동으로 꼽아주셨고요. 염정 고수는 JYP 엔터테인먼트, 김대중 고수는 덕산 네오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